매일 반복하면 장기 손상되는 행동 5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나는 큰 병도 없고 건강한데 뭐가 문제겠어?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 장기들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하루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 20년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특히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이런 장기 손상 행동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어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알고 보면 우리 몸에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오늘은 그런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과도한 진통제 복용이에요. 두통이나 생리통, 근육통이 있을 때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를 습관처럼 먹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차피 일반 의약품이니까 괜찮겠지. 한 알 정도는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진통제는 정말 무서운 약이에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성분들을 매일 복용하면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진통제 성분을 분해하려고 24시간 풀가동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쉬지 못하는 공장 기계처럼 계속 일하다 보면 결국 고장이 나는 거죠.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 권장량을 조금만 넘어도 간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이 감기약, 해열제, 복합진통제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통 때문에 진통제 먹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 먹고, 몸살 기운에 해열제까지 먹으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진통제 찌꺼기들을 걸러내려고 무리하게 일하다 보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장기라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 중에 진통제 남용이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그것도 적정량만 복용하는 게 중요해요.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바로 약부터 찾지 말고 충분한 수분 섭취나 목과 어깨, 마사지, 휴식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거예요. 이건 현대인들의 국민 습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고, SNS 확인하고, 웹툰 보고, 그러다가 새벽 2, 3시까지 폰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뇌와 심장에 엄청난 손상을 주고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거든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어려워지고 설령 잠들어도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요. 뇌는 잠들 때 독소를 배출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모두 나빠지고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고 혈관에도 염증이 생겨요.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잠들 준비를 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스마트폰 없이 잠드는 게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짜고 단 음식 위주의 식사예요. 현대인의 식탁을 보면 정말 염분과 당분 투성이에요. 라면, 치킨, 피자, 햄버거, 과자, 음료수. 맛있는 건 다 짜고 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습관이 우리 장기들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먼저 혈관부터 얘기해 볼게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몸이 이를 희석시키려고 수분을 더 끌어들이는데,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혈압은 혈관벽에 계속 압력을 가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동맥경화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간도 엄청 고생해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간이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간에 지방이 계속 쌓여서 지방간이 되고 심하면 간경화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과당이 많은 음료수나 과자는 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예요. 췌장은 어떨까요? 단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을 조절하려고 인슐린을 펑펑 분비해야 해요. 마치 119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신장도 마찬가지로 고생해요. 짠 음식을 먹으면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내려고 열심히 일해야 하고 단 음식을 먹으면 높아진 혈당 때문에 신장 혈관이 손상을 받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신장 합병증을 많이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외식할 때도 나트륨과 당분이 적은 메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싱겁고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는 습관이에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목이 마를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분이 부족하면 모든 장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특히 신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요.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걸러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게 되죠.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소변이 진해지면서 칼슘이나 요산 같은 물질들이 뭉쳐서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신장 결석이 있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출산의 고통과 비교될 정도라고 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또한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장에도 부담을 줘요. 심장이 끈적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도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거예요. 피부도 수분 부족의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늘어나요. 또한 체온 조절도 어려워져서 더위나 추위에 더 민감해지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최소 8잔, 가능하면 10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풀 곳 없이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기는 정말 어렵죠.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압박, 스트레스 요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면 우리 몸이 서서히 무너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나오는 건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분비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박수도 빨라져요. 또한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위장도 큰 피해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위 점막이 약해져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기기 쉬운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쓰리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면역력도 떨어뜨려요. 코르티솔이 많으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는 거예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특히 해마라는 부위가 타격을 받는데 여기는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운동,
명상,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만남.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5가지 습관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장기간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정말 대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견뎌내거든요.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예요. 첫 주에는 진통제 줄이기, 둘째 주에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몸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장기들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우리 장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 잠깐,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유용한 건강 콘텐츠로 찾아뵐게요.